파이널 타겟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훈 경제분석 전문가의 분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이 사자세 그리고 국내 기업의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어제장까지 계속해서 연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잠시 쉬어가자라는 분위기 같은데 일단 8월장을 두고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 8월장을 볼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환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했는데요. 1.75%에서 1.5% 정도, 0.25 bp 정도 낮췄는데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8월 4일 날 있을 그 영란은행에서 그 브렉시트 이후에 두 번째 그 통화 결정이겠죠. 아마 지금 현재 0.5% 정도 되는데 아마 0.25% 정도 낮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호주나 아니면은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질 텐데요.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이 1110원대 정도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1% 이상 폭락을 하고 나서 오늘 다시 리커버링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6월 29일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찍고 나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까지 상승했던 모습이 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딱 그때를 기간으로 봤을 때 환율도 6%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렉시트 선거 때 브렉시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미국 금리 인상이 늦춰질 거다, 딜레이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러면 아시아 시장 중에서 어떤 주식을 어떤 게 좋을 거라고 했을 때 한국 주식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율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6% 정도 떨어졌다는 걸 감안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다른 기업들을 사더라도 이 기업들이 오르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환율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걸로 수익이 난 거죠. 그럼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겠지만 향후에 금리 인상 문제도 이슈가 있고요. 그러면 환율에 흔히 말하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흔히 말하는 주식들이나 아니면 코스피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제 매도 주문들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환율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에 가장 저점이었던 그 부분이 1,066원이었는데요. 아마 그 정도는 내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바닥이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 환율을 달러를 관련된 달러 투자도 괜찮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환율을 베팅할 수 있는 것들, 흔히 말하는 그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달러 ETF를 사거나 아니면 달러 정도 사는 정도지. 만약에 달러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주식을 공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투자 기법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힘든 투자가 다시 8월 달 동안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연중 고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코스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이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제 2015년 작년 같은 경우도 고점에 거의 머물러 있는 거죠. 2050 정도 근접한다고 친다면. 그런데 이제 지금 유심히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삽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 팔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계속 판다는 게 결과적으로 2050 정도만 돼도 펀드 판매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2050 정도 됐을 때는 과도한 물량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지금은 숨고르기 장세인데 이 숨고르기가 하고 나서 다시 상승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느냐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는 지금 뚜렷하게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흔히 말하는 호재도 지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